숨어서 안 나오거나 심하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혹은 마킹을 하거나 동거묘와의 문제나 이불이나 비닐을 먹는다거나 그루밍을 너무 심하게 하는 등의 이런 고양이의 행동 이상은요, 유전적인 소인이나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장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납니다. 즉 공포나 불안, 우울, 흥분, 쾌락, 중독과 같은 작용은요, 결국은 이 작은 뇌 속의 극미량의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의 양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숫자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슬프다는 이런 감정들 역시요, 결국은 우리의 뇌 속에서 아주 극미량의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 화학물질에 생기는 이러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요, 결국은 우리의 머릿속에 극미량의 화학물질 때문에 생기는 환상이라니 조금 우습지 않은가요? 갑자기 해탈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고양이든 사람이든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행동 문제들은요,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여러분이 더 정성과 사랑을 들인다거나 혹은 영양제나 페로몬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등의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힘들게 됩니다. 이것은 약물의 도움이 필요한 정신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오랫동안 긴장을 하거나 불안을 하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스트레스 상황이라면요, 결국은 고양이의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오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방광염과 같은 고양이의 신체적 질병이나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요, 약물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정신적인 질병은요, 고양이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과소, 축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부 집사님들은요, 치료 자체를 약물의 힘으로 고양이를 조용히 만드는 것을 오해를 하여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고양이에게 혹은 우리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고양이의 뇌 속에서 이 세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충동 조절이나 기쁨, 흥분, 공포, 긴장, 불안, 만족 등의 감정을 평출하게 됩니다. 먼저 세로토닌은요, 행복감이나 만족감 혹은 충동적인 감정의 조절과요, 전반적인 기분이나 식욕, 수면 등의 조절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은요, 고양이는 갑작스러운 공격성이나 이식증과 같은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 사람에서도요, 우울증이나 강박적인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약이라든가 항우울제 등이 이 세로토닌의 양을 늘리는 이런 기능을 하는 약들입니다. 다음은 도파민이 있는데요, 도파민은요, 동기부여나 혹은 보상, 쾌락과 같은 감정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고양이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은요, 이 도파민이 활성화되면서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요,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한다거나 몸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했을 때 혹은 사냥에 성공을 했을 때 역시 뇌에서 보내는 보상의 기전으로요, 도파민이 활성화되면은요, 만족감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혹은 중독이나 두려움, 공포 상황에서 분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서는요, 주로 탐닉이나 쾌락, 성공, 성취, 도박 등에 관련되어 도파민 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시 과하거나 부족해지면은요,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ADHD 같은 주의력 결핍이나 치매, 우울증, 운동 능력 상실이나 과한 공격성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분비하게 되는데요, 정신의 각성이나 흥분, 집중을 유도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서는요, 어느 정도 긴장이 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주의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며 각성이 되고 판단력이 높아지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곳보다 카페같이 적당히 소음 있는 곳이 학습력이 좋아지는 건 역시 이 원리에 따르는 겁니다. 고양이에서는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을 요하게 될 때 이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며, 사냥시라면요, 굉장한 집중을 하게 되고요, 다른 고양이와 대치 중이라면요, 소리를 지르며 전의를 불태우게 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 신경전달 물질은요, 항시 적당량이 상호 균형을 이루며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은요, 부족해도 혹은 조금만 과해도 절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에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로 행동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수의사들은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뇌의 신경세포 사이사이의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감정이나 사고, 기억이나 학습 과정에 작용하여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은요, 많은 집사분들이 오해하시는 약물의 힘으로 고양이를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복잡하고 힘든 감정 상태를 혹은 엉클어진 뇌신경의 흐름을 약물을 통해서 교정을 하여 고양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고양이 행동학에서요, 약물 치료는 결국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우울이나 두려움
혹은 공포심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고양이를요, 약물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뇌에서요, 이런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안 맞아 생기는 문제는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 여러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못 키워서, 내가 집을 너무 많이 비워서, 내가 너무 혼자 오래 둬서 이런 종류의 문제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것입니다. 물론 환경을 고양이가 살기 좋게 조금 더 개선을 해주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약물로 이러한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에 임하실 때는요, 이것은 대부분 선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오래 혹은 거의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계셔야만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고양이에게 생기는 행동학적 이상은 사실 사람의 우울증이나 강박증과 마찬가지로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고양이가 살만한 환경에서는 필수지만은요, 약물을 사용한 치료의 병행이 필수이며, 이러한 치료는요, 고양이를 조용히 만드는 것이 아닌 불안한 혹은 공포스러운 고양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한 치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행동학적 문제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